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지금 약간 울컥하고 제가 지금 제 강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헤매도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온 파란만장 컴퍼니의 고혜진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한 10년 넘게 저한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원단 공장을 하는 사장이에요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단 공장을 파산하고 그만두게 되고 나니까 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뭐 파산자예요.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그나마 그 시간 동안에 되게 감사하게도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되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구독자가 한 10,000명 이상 되니까 밖에 나가서 유튜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출판사 대표님들이 제 얘기를 책으로 좀 써보는 게 어때요? 라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이제 그 기회로 이제 책을 쓰게 되고 나니까 저는 몰랐는데 오프라인에서 그 책을 매대에 2권 이상 내면 작가라고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작가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2023년도 초에 이제 파산 이제 선고를 받고 2024년도 9월에 면책을 받았거든요. 이제 모든 이제 결과가 끝나서 그때쯤에 제가 이제 파란만장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제가 뒤에 얘기하는 것들에도 나올 텐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상담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물론 많이 받았지만 저한테 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상담을 하는 뭔가 사업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파란만장 컴퍼니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게 돼서 이제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다가 지나가다가 저도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주시는데 만약에 보셨으면 아마 이 두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이 왼쪽에 이 영상이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냥 제 거 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 있을 때인데 그냥 우연히 제가 어느 날 그냥 제 유튜브 화면을 계속 그냥 봐요. 보다가 어떤 유튜브 채널에 그 썸네일에 딱 꽂힌 거예요. 제가 왠지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채널 운영하는 그 친구가 제 얘기를 찍어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찍고 올렸죠. 그때 당시에 그 친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8명이었고 전 1,000명이었고 뭐 얼마나 조회수가 나오겠어 라고 하고 이제 3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알고리즘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3주 만에 얘가 100만 회를 넘어가는 거예요. 조회수가. 그러고 나면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이게 10,000명이 되고 이 영상이 뜨고 나니까 갑자기 물어보살에서 이제 출연 제안 요청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나가게 되고 해서 이제 영상이 뜨게 되니까 아직도 이게 알고리즘에 또 다닌가 봐요. 이 영상도 이제 거의 한 2년? 이것도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내가 뭔가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찍어준 PD님 아마 오늘 오신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책은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 좀 가져왔어요. 출판사 대표님한테 제가 강연을 하러 가는데 선물이라도 드려야겠으니까 좀 몇 권만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한 5권 정도 가져와서 이따가 질문 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이제 나눠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내가 과연 무슨 책까지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막 엄청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이 책을 쓰게 됐으니까 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낸 다음에 제가 초판 인쇄는 전부 기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이거를 인쇄를 기부할게요 라고 공약을 막 되게 뭔가 나름 멋지게 했는데
와 이거 안 팔리면 난 이거 너무 조금 기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이제 출판사 대표님한테 그게 드렸더니 되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바로 주신 거예요. 인쇄를 책이 나가기도 전에 그냥 바로 저한테 정산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저 기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책 홍보를 별로 못한 거예요. 출판사 대표님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읽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제 제 책 홍보를 잠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한 이 정도로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이제 이 자리가 주제가 그거잖아요. 망해도 괜찮아. 근데 망해도 괜찮아 이 말을 안 망해보거나 뭔가 뭐 인생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공감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기 보시면 내가 만약 이 사람이 나라면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이 키워드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대표님 되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최근에는 대표님 생각하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뭐든 다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저라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얘기들만 쭉 들으시면 아 나는 저 사람 인생을 안 살아서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8살에 그러니까 제가 25살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시는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혈액암으로 돼서 말기 판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 한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가 되게 오래 사실 줄 알았거든요. 60, 70, 80까지 하시면 되게 아버지 그늘에서 난 편안하게 이세로 그냥 아버지나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사업에 큰 꿈이 없을 때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약간 날벼락을 맞은 거죠.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제가 대표이사가 취임한 날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업승계를 하게 됐는데 이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장녀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결혼을 해라. 그래야지 결혼식장에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가시기 전에 그래도 손주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아이가 생겨서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 투병 생활 하셔야 되니까 저는 회사를 지켜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아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태교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고 3주 뒤에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 가서 그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몸조리를 아예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산후풍이 오고 산후풍이 오면 산후 우울증이 같이 와요.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아이도 케어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는데 이제 회사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안신영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 아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눈물도 안 나요. 이 말을 너무나 이해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눈을 뜨면 아 눈을 떴네?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우울증이 오고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시기엔 저도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을 챙기는 것도 힘들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보니 한 5년, 6년도 안 되는 이제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바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 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 35살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와서 근데 그때도 코로나가 이제 막 뉴스에 막 나올 때는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러다가 말겠지? 한 몇 개월 뒤면 다시 정상화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는데 문제는 저희는 원단은 거의 수출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물량이 수출인데 갑자기 그냥 바로 다음 달에 수출이 다 전면 금지가 되고 물건이 안 나가니까 물건을 생산하면 계속 그 창고에 적재해서 쌓이기만 하고 이걸 팔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공장을 아예 셧다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문을 다 닫아놓고
근데 그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문제가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장치 설비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정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냥 단순하게 한두 달 뭐 쉰다고 해서 고정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한 달에 거의 나가는 비용이 숨만 쉬어도 거의 한 1억이 나갔어요. 1억씩.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년만 더 이렇게, 몇 년도 아니죠, 몇 개월만 더 가다가는 내가 이 회사를 진짜 문을 닫게 생겼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게 설명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가업승계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가업승계를 했는데, 이 제도의 맹점이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이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고, 고용 인원도 줄이면 안 되고, 매출도 웬만하면 줄어들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가 딱 7년 차였거든요. 3년을 남겨둔. 그때 이제 회사를 다, 공장을 축소해야겠다, 인원도 정리하고 이제 다 축소해서 어떻게든 버티는 전략을 가려고 했더니, 그럼 원래 고용됐던 인원들을 해고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딱 그 시점에 저는 회사를 가업승속 포기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직원들을 내보내는 그것과 동시에 저는 가업승계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무서에서. 그래서 정리하는 시점에 이제 가업승계 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에 가업승계를 할 때 그 면제해줬던 상속세를 그 시점에 다 내라고 하는 거죠. 그 포기된 시점에. 근데 문제가 7년이 흘렸잖아요. 근데 그 7년에 가산세를 더해서 내라 그래요. 원래 내야 되는 상속세 7년 가산세를 내는데 그걸 또 현금으로 다 내라 그래요. 6개월 안에. 그래서 그때 제가 당장 지금 어려워서 회사를 지금 이런 상황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금이 없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 주무관님이 저한테 안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가진 거 뭐 집 팔고 뭐 온갖 거, 애들 진짜 무슨 적금 뭐 보험 등록까지 다 깨가지고 했는데도 안 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고 그걸로 다 이제 상속세를 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오니까 저는 이제 실직이 된 상태잖아요. 이제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했으니까. 근데 집도 팔았잖아요. 그거 내겠다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딱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 딱 얻어갖고 나올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딱 뭔가 정해진 직업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저를 좀 보셨던 대표님들이 이 일을 좀 해볼래? 그러니까 최저임금이긴 하지만 뭐 아이 데리고 뭐 재택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좀 어때라고 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을 버티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제가 이 상담이라는 걸 되게 진지하게 해봐야겠다라는 그 계기가 된 일이기도 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대기업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 대표 나 사업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그런 걸 물어보려면 사업 되게 성공해서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다 망해가지고 지금 다 망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다 해보고 다 실패해봤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면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이 되는 걸까? 근데 뭐 일단 해보지 뭐, 이 친구가 원한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이 친구를 이제 그때 약간 사업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하면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아직도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가끔 저한테 그래요. 그때 고 대표한테 배워서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그때 회사를 나와서 이제 혼자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였거든요. 사실 그때 자영업 시작해서 지금까지 버틴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고 대표한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매장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다 망하고 나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진짜 쫄딱 망해서 실패해서 내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이 친구하고 이제 했던 그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뭔가 사업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좀 일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38살에 그때도 사업자를 하나 내요. 그때는 아마 상담보다는 컨설팅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뭐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거를 사업자를 내고 이 친구를 컨설팅해주고 소개를 받고 막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소식을 들은 거죠. 어머니가 폐암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제가 공장을 정리하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대표로.
근데 어머니가 폐암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어머니는 폐암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 공장이 가족이 무슨 다 암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 공장을 다 접을 때가 된 것 같다. 아예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 어머니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공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끝까지 맡아서 운영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법인 파산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법인 파산을 하는데 그때 딱 계산을 했더니 그 공장이랑 다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지금 뭐 줘야 될 돈이나 뭐 빚이나 이걸 다 계산을 하니까 자산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상태에서도 파산을 할 수 있대요. 현금 흐름이 한 3개월 정도 막히면. 그래서 일부러 그때 현금 흐름을 막아놓고 파산 신청을 한 다음에 거래처에다가 돈을 막 주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돈 들어오면 정리해주고, 돈 들어오면 이제 월급 주고, 뭐 퇴직금 정산하고, 그거를 파산 관제인이 공장에 와서 이제 이걸 딱지를 붙이는 그날까지.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날 다 드릴 수 있고 끝내게 됐어요. 월급이랑 퇴직금이랑 거래처까지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딱 끝나고 저는 아, 이제 다 정리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가 연대보증이 남아있던 거예요. 저는 그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대표님도 개인 파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아, 그럼 저도 파산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서류 정리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법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또 하는 게. 딱 파산자라는 뭔가 그 이제 나는 신용불량자의 파산을 한 사람이구나라고 약간 저한테 뭔가 낙인이 찍히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나는 그렇게 나쁘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사임하고 뭔가 마이너스 통장 안고 나앉았을 때도 와, 다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파산을 하고 나니까 이건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때보다 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저도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죠. 이제 파산하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때 나이가 제가 39이에요. 39살에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한부모가 돼서 애를 혼자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제가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병원에서. 와, 이거는 무슨 뭐 돈도 없고 다 망했는데 건강까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한 이쯤에는 아, 나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세상에. 뭐 이렇게까지 힘든 거 안 겪어도 되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이 생에서 뭘 하고 오라고 이런 것들을 겪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세요? 이 삶이 괜찮아 보인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지금에서야 저한테 아, 왠지 고 대표님이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약간 안시영 대표님이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이 일들을 겪은 게 되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뭔가 제가 삶에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걸 겪어내면서 제가 배운 것들도 있었고, 아,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뭔가 더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더 느끼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더 고마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제가 이제 태어난 애가 85년인데 마침 제가 생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정말 딱 태어나서부터 딱 40년째를 오늘까지 이제 산 걸 이제 그려봤는데, 이제 이쪽은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행복, 불행 이렇게 썼다가 아,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태어났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부잣집은 아니고 약간 좀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부모님 그늘 안에서 살 때니까 별로 그런 거 없이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갑자기 사업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약간 올라가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캐나다 유학을 가거든요. 중학교 마치고 나서. 근데 유학 가자마자 3개월 뒤에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수술하시는데, 그러고 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거예요. 유학 간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내려가서 막 부도가 날 뻔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다 잘 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다시 이제 올라가서, 저 최고점에 있을 때가 100억 할 때예요, 매출. 회사 매출 100억 하고 거기서 이제 유지를 좀 하고 있다가, 저 2013년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죠. 저 때 이제 제가 가업승계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데 삶의 안정감은 없더라고요. 뭔가 돈도 벌고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느껴지는 안정감은 하나도 없고, 이때 마침 우울증도 겪고 있을 때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쭉 거의 내려가는 느낌으로 삶을 살다가 코로나 때 가업승계 포기할 때 거의 저는 그게 밑바닥을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밑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라고 하고 있는데 23년도에 파산을 하게 되죠. 그때 알았어요. 제가 밑바닥이 없구나. 나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바닥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파산해서 좀 극복하고 좀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하니까 또 다시 수술을 해요. 수술해서 다시 좀 잠깐 내려간 느낌이 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고 싶어서 저렇게 그린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 인생 그래프에서 위에 있을 때나 아래에 있을 때나 제가 느끼는 뭐 행복도나 불행도는 그렇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파산하고 수술한 지금 이 시점이 저는 더 불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저 그래프가 위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인생이 남의 시점에서 저를 보면 되게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인생이 험난하다, 저렇게까지 힘든 일을.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이 되게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막 망했어 이러면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성공한 삶은 뭐고 실패한 삶을 못 가? 그러니까 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누가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저를 보면 실패했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성공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누가 정의할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거를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계획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실패한 삶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목표가 다르시고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고3이고 수험생인데 내 목표가 난 서울대에 가는 거야, 의사가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를 못 가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과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뭘 느꼈냐면, 오래 살지 않았지만 40년을 살면서 느낀 거는 인생은 그냥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예요. 그냥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맘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안 되면 그냥 왜 안 되지라고 불평을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좀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하나 돌이켜 보니까 나름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첫 번째가 저는 되게 제 인생에서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왜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떠나야 되고 너무나 짊어져야 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원래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 되게 유한한 거였구나.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되게 오래오래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겪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한하다고 느끼면서 매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배신.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사업을 안 해도 사실은 겪게 될 건데, 저거는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그 약간 배신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을 잃는 거는 그래도 돈만 잃어지니까 괜찮은데, 그 돈이랑 사람을 같이 잃을 상황을 되게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래 그냥 남을 믿을 게 아니고 나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믿고 내가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배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하려는 일이 계획대로 된 적도 있지만 안 된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려는 일이 계속 안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일을 할 때가 아닌가 봐. 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이 계속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안 되지?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난 자꾸 실패만 하지 하면서 자기 약간 혐오 비슷하게 자기를 자꾸 공격하게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냥 하는 일이 계속 안 되는 게.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닌 거고,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게 닥쳐서 이제 가업승계를 포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부 환경이 이제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끝까지 제가 공장을 못하게 만드니까 내가 뭔가 하려는 일이 내가 계획한 게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이면, 이게 길이 아니라면 아예 하늘이 나를 이거 못하게 막는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니까 그냥 길을 막는 걸 수도 있어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법인 파산하면서 개인 파산까지 결정하는데 되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갑자기 법인 파산도 거의 2, 3개월 만에 결정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개월도 안 돼가지고 개인 파산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이게 내가 원래 했던 일들을 정말 끝까지 다 내려놓고 다 완전 끝장을 내듯이 그만둬야 아예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운이 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몸이 아프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들었어요. 제가 파산하고 나서 지금 수술을 한 2-3번 했거든요. 그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근데 그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러지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몸을 좀 쉬라는 신호인가 보다. 내가 안 쉬니까 강제로 쉬라고 나를 수술까지 하게 만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살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화가 올라오고,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내 맘대로 그냥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제가 강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들 중에 어떻게 실패해서 좀 빠져나오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실패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준 것들이라고 이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책이었어요. 이쪽의 책이 뭐냐면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그때 왜 나치 시절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얘기인데, 저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저 시절에 저 수용소에 있었으면 내가 살아남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진짜 그냥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저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이 책은 거의 제가 사업하고 힘들 때 거의 머리맡에 그냥 끼고 뒀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잠이 안 오면 저 책을 읽고 잠들고 했었거든요. 이 내용이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는데 거기 빚이 400억 원인 거예요. 그 400억의 빚을 진 회사를 물려받고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이제 이야기인데, 저 책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400억인데 난 400억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틴 거죠. 난 이거보다 훨씬 적잖아. 근데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저 400억을 다 갚고 다시 일으켜 세워요. 15년 만에. 그래서 희망을 가진 거죠. 이 사람은 400억 떼냈는데 난 이거보다 적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그렇게 했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던 사진은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저를 옆에서 붙잡아준 대표님들이에요. 거의 코로나 때 일주일에 2-3번 이상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밥을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뭐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바다 보러 가자 해서 차 태워서 이제 바다를 보여주러 가시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우울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나는데, 그때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고 대표 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도 저를 못 믿겠는데 제가 뭘 다시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고 대표 그럼 나는 믿을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그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믿어봐. 라고 그 말을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몇 년 동안 말하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계속 될 거야, 될 거야. 고 대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이겨낼 때는 책을 보면서 이겨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걸 책을 통해서 버텼고, 그 다음은 제 주변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들, 계속 너 괜찮아,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유튜브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굳이 망하고 실패한 얘기를 왜 해? 왜 하는 거야 이런 걸? 그리고 가끔 댓글도 악플이 엄청 달려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냐? 뭐 가끔 진짜 막 좀 입에 담기도 못할 정도로도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아까 소개할 때도 얘기 주셨지만 뭐 100억 매출했다 뭐 이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왜 쓰이나 보니까 알고리즘에 그게 약간 어그로가 끌려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영상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이제 저는 굳이 그거를 뭐 얘기 안 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유가,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힘든데 사업적으로도 뭐가 안 되고 망하고 있고 뭐 되게 힘들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되게 뭔가 안도감이 들었대요. 100억까지 했다가 망해서 저런데도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면 나는 버틸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오히려 약간 더 많이 망해도 괜찮아라는 그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 단어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제가 되게 힘든 시기에 그 저한테 사업하는 방법 알려줘라고 했던 그 친구한테 이제 사업하는 노하우, 뭐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직도 남아있고 내가 그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난 되게 망했고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그 하나가 제 자존감이 올라오고 제가 뭔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실패를 드러내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고 싶어서. 근데 이걸 통해서 또 되게 엄청 힘들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가끔 카톡을 주시기도 하고 댓글에도 남겨주시는데, 되게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제 영상을 보고 힘을 다시 낼 수 있어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내가 뭔가 실패한 거 이런 걸 드러내는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너는 그런 걸 왜 해? 라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반대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냥 내 얘기를 듣고 뭔가 용기를 얻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냥 그걸 얻었다면 그래도 난 되게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뭔가 되게 망하고 되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다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뭔가 공유하고 싶다, 그 마음에서 이제 제가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망하고 힘들면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가혹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망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화살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꼭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 있으니 그냥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도 나는 그냥 그걸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존감을 먼저 지켜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중요했던 거는 나를 믿어주는 주변 사람들의 되게 소중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아까 저번에 질문 주신 거일 수도 있었는데, 혼자 이걸 이겨낼 수 있나요? 아니면 뭔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게 일어서기가 쉬운데 그 한 명이 없으면 정말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뭔가 유튜브를 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아까 앞에 보여주셨던 그 사진에 나오는 대표님들이 제 주변에 되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주변에 그런 지지와 뭔가 응원을 받고 일어나는데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실패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복귀하면서 지나오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넌 실패자야, 넌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직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아직 포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아직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 그냥 지금 내가 뭐 하나 이 시점에 망했다고 내가 그냥 실패했어 라고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주저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잠깐 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내가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을 하면 그거는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인턴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온 지 되게 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저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저 인턴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 저 인턴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대표일 때는 그 인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제가 저 인턴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아,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게 이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 인턴을 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보고 내 영상을 보면 간접적으로 내가 저 인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가 제가 요새 유튜브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1월 달에 거의 한 달, 거의 3주 동안 감기에 걸려서 영상을 못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방학이 되니까 집에 계속 있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스레드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이거라도 해야겠다. 유튜브를 못 하니까. 근데 스레드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모임도 가고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모임에서 여기 계신 이제 송 대표님을 만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주셔서 이런저런 이제 같이 강연도 기획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그 전에는 되게 약간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약간 그게 이거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든 게 여기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사업하시는 중에 그 사업가 중에 상담 받으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신과에도 다니시고 상담소로 되게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이 얘기를 표면적으로 거의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업가고 리더면 강인해야 되고 다 이겨내야 되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저를 상담해 주셨던 상담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받고 있는 여자 이제 대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뭐 심리 상담 와서 받는 건 할 수 있는데 사업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 감정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할 데가 없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 상담하신 분이 근데 고 대표님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거를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진짜 뭔가 사업가를 위한 상담소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을 드디어 제가 다 망한 다음에 파산하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원단 공장 할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했던 거고 돈도 잘 벌었고 매출도 나왔지만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이걸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야 드디어 내가 진짜 뭔가 도움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에서는 망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망했으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강연 요청을 하시면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뭐 요청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해본 거라고는 그냥 사업 조금 해봤고 그나마 그것도 다 망하고 파산하고 그렇게 뭔가 사업적으로 뚜렷한 걸 결과를 낸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얘기를 해달라고 할까. 근데 이제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제 삶이 힘든 분들한테 위로가 된대요. 제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다시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갖고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혹시 지금 조금 힘들거나 마음이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조금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